재건축 아파트를 경매 입찰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칙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핵심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집어넣어야, 경매를 신청을 해야 조합원 승계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그죠? 다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험회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가장 혼선이 많이 생기고 고민스러운 게 대부업체, 가장 흔합니다.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만 조합원 승계,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년 보유, 5년 거주인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입니다. 자, 여기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는 누가 해야 되느냐? 경매를 당한,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인지 10년 보유 5년 거주인지 그것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0년, 5년 이 기간은 등기부 등본하고 전입세대 열람만 잘 찬찬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이 정도면 1세대 1주택이지 않을까, 요 정도 추정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은 세모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4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여러분, 뭐 추진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 처분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착공.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준공. 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착공, 준공. 경매에서 재건축의 단계는 요 4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따르냐? 조합 설립 인가에서 3년, 사업 시행 인가에서 착공까지 3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 3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낙찰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조합원 승계 안 됩니다. 근데 3년이 넘어가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3년이 됐는데도 아직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3년 되는 그 시점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요때 우리가 낙찰을 받아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러분들은 조합원 승계가, 조합원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착공까지 3년 이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착공이 3년 이내에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낙찰 받아 돈을 납부했다? 조합원 자격 안 생깁니다. 근데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아직 되지 않았다, 착공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3년 되는 시점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대금 납부를 하면 조합원 승계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착공에서 준공 3년.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0년, 5년의 요건을, 기간을 충족했느냐. 다음 세 번째, 이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되는 아파트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착공, 준공 이 각 단계에서 3년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3년이 지났으면 우리는 조합원 자격이,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워낙 뭐 희소하게 나오고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뭐 99%의 재건축 아파트는 바로 이 세 가지에서 결정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매 진행 중에 혹은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혹은 경매 진행 중에 채권자가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재건축 사무실에다가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조회 해신서가 다시 법원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경매계에서는 법원에서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회신서 내용을 혹은 회신서 문건 자체를 보통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 사무실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2번, 3번은 아예 참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번 금융기관이냐 아니냐 1세대 1주택 10년 5년 조합 설립인가 요 과정에서 3년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요것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상당히 바람직한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일반 매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실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입주할 필요도 없고 물론 토지거래 허가 규제는 조정지역 그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뭐 기타 이런 데만 해당되겠지만 어쨌든 그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낙찰 받아서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최적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경매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매 전문가처럼 분석이 가능하니까 한번 요거를 명심하시고 한 번씩 입찰 들어가지 않더라도 재건축 아파트가 나오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요거를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